상생은 아군의 돌봄을 받는 것이며 살인상생은 적군의 돌봄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옛날 전통 고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정과는 나를 위한 공동체로 봤고 편과는 남을 위한 공동체로 봤어요. 그래서 편관을 잘못 쓰면은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곳에 가서 충성을 바쳐버리거나 하는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살인상생의 영웅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관인상생은 아군의 돌봄, 살인상생은 적군의 돌봄.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 콤플렉스라는 그런 거 있죠. 뭐 증후군인가? 그래서 이렇게 유괴범들한테 이게 잡혀갔는데, 유괴범들한테 잡혀갔어. 그래서 인질범들한테 인질이 됐는데, 한 며칠 인질범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만 인질범들과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그들 편을 들어주는 행동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질들이 인질범에 동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게 뭐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종의 살인상생은 일종의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타난 사람과 서로 공감하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 전 세계의 많은 동화들 중에 이런 동화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더라? 그 여주인공이 벨인데,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야수네 집에 내가 잡혀갔는데 야수의 사랑을 얻어서 나중엔 그 야수가 뭐 멋진 왕자님으로 변신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보통은 여성들 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망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쁜 남자가 나만 사랑할 때, 나쁜 남자가 나한테만 잘해줄 때, 가끔 영화 속 로맨스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죠. 남자 주인공이 뭐 깡패 사채업자의 주먹 쏘는 인간인데 이 여자만 만나면은 그냥 막 봐주고 뭔가 수줍어하고 이 여자 보호해 주려고 하고, 뭐 또는 킬러가 누구를 죽이러 갔는데 그만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 여자 보호해 주면서 다른 킬러들한테 공격을 받고 끝까지 그 여자 구해주고 막 자기는 죽으면서, 뭐 이런 형태들이 사실 사주로 치면은 다 살인상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범죄사에서도 70년대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 무전 유죄를 외친 뭐 총 들고 강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를 납치를 했는데 그만 납치를 하고 며칠 데리고 있다가 그 납치범 중에 한 명이 인질로 잡고 있는 여자를 풀어줍니다. 밤에 몰래 일행들 몰래 풀어줘요. 넌 살아야 한다 하면서 풀어줘요. 그랬더니 그 풀려난 여자가 바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날 밤 일망타진을 당해서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잡혀가요. 일종의 뭐죠? 적군의 돌봄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주들이 살인상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주에서 살인상생은 편관이 나를 사랑해. 나도 편관을 사랑해. 편관과 잘 지내. 그런 거 있죠. 어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몇 달씩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 아유, 이제 회사가 미래가 없구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몇 사람이 남아서 나마저 나가면 어떡하니? 나라도 남아있어야 돼. 저 사장님 너무 어려우시고 사장님 저 딱한 처진데 내가 이럴 때 배신하면 안 되지 하면서 월급이 안 나오는 회사에서 1, 2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의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살인상생적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은 소재로 나오는 사람들을 사실 명리적으로 보자면은 요 살인상생에서 극적인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의 소통 능력이 편인보다 좀 더 높은 편이다. 자, 편인은 조심성의 필터로 걸으면서 소통시키려 한다. 사실 사주가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 아니라 겁재를 보호하려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또 편인은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겁재의 정인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마음에 가깝습니다. 사주에서 편관에 편인까지 더해지게 되면 남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남을 더 생각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오리지널이
편관, 편인의 살인상생입니다. 막 전쟁터에서 막 혼자 총알이 날라 들어오는데 부상자들을 막 치료를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 살려야 돼, 이 사람들 살려야 돼. 뭐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형태들, 자기는 막 몸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피 흘린다. 이런 형태들, 이런 숭고한 형태들도 편관, 편인에 가깝죠. 왜? 편관, 남을 위한 공명심이자 남을 위한 조직, 남을 위한 명예성. 편인, 남을 위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편관, 편인이 살인상생의 오리지널로 봅니다. 자, 인성은 수용, 받아들임, 이해로 일간의 입력 창구인데 관성과 인성의 조합은 관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해하고 보호한다. 그래서 관성을 공격하려는 식상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잘 돼 있는 사주들은 식신상관으로 관성을 건들기가 어려워요. 설사 관성이 조금 실수를 하고 내 윗사람이나 회사가 또는 조직이 좀 힘들고 월급 제때 안 나오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 식상으로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지금 사정이 딱하잖아, 너가 좀 기다리면서 좀 참고 있어봐 라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식신상관도 있고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면,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맞으면은 뭐 관성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관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같은 현상들이 조화롭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 몇 가지로 교재에 좀 비유를 해볼까요? 신분제도의 비유. 관인상생은 정관적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고 살인상생은 편관적 주인이 잘해주는 것이다. 특수 상황에 임무와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실 사주에 편관 쓰는 사주들은요, 직장에 가서 그냥 평온하고 온전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회사에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어. 누가 가서 막 며칠 날밤 새고 가서 해결을 해야 돼. 무슨 새로운 지역에 급한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못하는데 제가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특수임무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편관들은 특수 상황, 난세, 이럴 때 영웅들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의 비유를 하자면 관인상생은 정관적인 회사가 나한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고 살인상생은 편관적인 회사가 나한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 자, 이거를 남편의 비유를 하자. 여자 사주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관성이었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 관성을 나의 간판, 프라이버시, 직장, 조직, 공동체로 쓰지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여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자가 직장 다니는 건 기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직장 생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사주의 관성은 무조건 남편 배우자로 봤습니다. 종한테는 주인님이죠. 일반적인 여성한테는 남편이 주인님인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면은 나를 위한 남편이고 편관이면 말 그대로 남을 위한 남편. 그래서 옛날에는 편관 남편 멋있긴 한데 내 남편 아님, 뭐 이제 이런 형태들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 사주에서는 편관을 남편에 비유했다. 자, 관인상생이 된 사주는 정관적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 살인상생 사주가 여자에 박혀 있으면은 편관적 남자가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 보통 편관적 남자니까 좀 편중된 장점과 편중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엄청 좋은데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엄청 불리해지는 그런 보통 로맨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 편관적 남편, 그 난세에 막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는 막 남편인데 평화로운 시기에는 농사는 안 짓고 뭐 주색 잡기를 하고 다니는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막 그런 남편,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로맨스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회장에 숨겨놓은 손자인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 약간 이런 느낌. 자, 관인상생과 살인상생 사주들의 샘플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랬죠.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사주가 있고 좀 흐릿하게 나타나는 사주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해봐요. 해월에 을묘일주가 있다.
자, 경해월에 사실 경해월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신의 월이 존재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편의상 요 신금입니다. 원래는. 자, 요 이제 정인격 관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인격에 관성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천간관인상생이죠. 천간관인상생이니까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죠. 그럼 이런 사주가 있으면 남자, 여자, 공이, 직장, 조직, 명.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 조직으로 있다가 자기가 직장 조직 만드는 사람. 한 10명 중에 7, 8명은 직장 조직명이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자기가 직장 조직을 세우고 10명 중에 1명은 관인상생임에도 불구하고 백수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명이탈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공부, 학문, 자격을 통해 직장 조직에 들어가서 관인상생을 받는데 일주가 간여지동이니까 직장 조직의 룰의 을경합으로 함께 참여하지만 자기 주도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직장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주도 강한 간여지동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 조직에서 원만한 활동을 해인합, 을경합 하면서도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주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 좋아.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야.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근데 가끔 이런 사주들이 운에서 와서 막 이렇게 치는 경우들이 생기면 막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면 보통은 갑자기 뭐 사장이 바뀌었는데 나의 방침과 다른 지시를 내린다든가 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이 돼버렸는데 그 회사가 내가 그동안 소신을 갖고 일하던 곳과 다른 지시를 내린다든가 뭐 이런 형태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보면은 어떤 해병대 조직에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검사 최고대장, 군 검사 최고위직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그 해병대 사령부나 해병대 측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일을 하라고 외압이 들어오니까 미안하지만 그거는 내가 들어드릴 수 없어. 나는 내 해병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군인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면 나는 따르지 않겠소 했다가 항명죄로 걸려가지고 몇 년 재판 고생하다가 요즘에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케이스들이 보통은 사주의 살인상생도 잘 돼 있고 일주의 자기 중심도 강하고 뭐 이런 사주가 있다면 그런 형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